이 시간에는 낚싯바늘 매듭법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가장 많이 사용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꼭 알아야 되는 두 가지의 낚싯바늘 매듭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민물 낚시든 바다 낚시든 가장 많이 사용하는 그런 낚싯바늘 매듭법이 되겠습니다. 일명 안 돌리기 매듭법이라고 하는데요. 자, 낚싯바늘과 낚싯줄을 가지런히 이렇게 놓고요. 보이시는 것처럼 이렇게 위치를 시키고 손바닥이 보이는 상태에서 안쪽으로 돌려서 낚싯줄을 잡아서 원위치를 시키면 원이 생깁니다. 이 원이 생긴 거를 다시 낚싯바늘을 잡고 있는 곳에 위치시키고 같이 잡아주게 되죠. 원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에 검지와 중지 손가락을 이렇게 걸어줍니다. 위쪽으로 보이게 걸어주죠. 이것을 손가락을 이렇게 손목을 틀어서 돌려줍니다. 돌렸을 때 팔자 형태가 만들어지죠. 이 상태에서 검지손가락을 살짝 들어서 낚싯바늘에 이렇게 걸어주고, 그러면서 다시 손을 틀어서 원위치를 시킵니다. 다시 틀어서 걸어주고 풀어주고, 다시 돌려서 걸어주고 돌려서 풀어주고, 이것을 보통 6번에서 8번 정도를 하게 되죠. 자, 이렇게 하게 됩니다. 자, 다 돌렸으면 이 줄을 잡고요. 매듭을 같이 잡습니다. 그런 다음 목줄이든 원줄이든, 보통 목줄이 되겠죠. 이렇게 당겨줍니다. 당겨주고요. 반대쪽도 당겨줍니다. 그러면 매듭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거는, 지금 이 목줄 부분이 매듭의 안쪽으로 들어가게끔, 이 바늘의 안쪽으로 들어가게끔 합니다. 그런 다음에 당겨주셔야 되겠죠. 자, 그리고 기가 있는 곳 맨 위로 올려서 다시 한번 당겨줍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목줄이 매듭의 안쪽으로, 바깥쪽이 아니라 안쪽으로 위치를 시켜야 되는 이유는, 물고기가 미끼를 물어가지고 바늘이 입안에 들어갔을 때요, 챔질을 하게 됩니다. 챔질을 하게 되면 이렇게 귀를 눌러주는 이런 현상이 발생이 되거든요. 이럴 때 바늘이 입 언저리 어딘가에 이렇게 꽂히게끔 하는 것 때문에 그런 것이죠. 만약에 이게 밖에 있으면 당겼는데 이렇게 반대로 돌아가게 되면 이 바늘이 밖에 뜬 것도 빠지게 되죠. 그렇죠? 그것 때문에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 다음 나머지 여분을 잘라주겠습니다. 한 1, 2mm 정도 남겨놓고 잘라줍니다. 이 낚싯바늘, 이 매듭법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낚싯바늘 매듭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한 가지 더 알아야 될 낚싯바늘 매듭법이 있는데요. 뭐냐면 일명 장어 낚싯바늘 매듭법이 되겠습니다. 지금 맸던 이 형태의 낚싯바늘 매듭법을 가장 많이 사용하지만, 보통 낚싯바늘에 미끼를
갈아서 쓰는 이런 형태거든요. 이 바늘 위쪽으로 이 목줄 윗부분까지 미끼가 올라가지 않습니다. 대부분 올라가지 않죠. 낚싯바늘 안에서만, 보통 이제 바다낚시에서는 크릴을 사용할 때 가장 많이, 뭐 감성돔이나 뭐 뱅에돔, 참돔 이런 돔 종류 낚시를 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그런 낚싯바늘 묶음법이 되겠는데요. 경우에 따라서 장어 종류의 낚시를 해야 될 경우가 있지요. 이럴 때는 이 목줄이 윗부분까지 만약에 지렁이를 쓴다. 바다 낚시에서도 참갯지렁이를 위에까지, 이 목줄 위까지 낄 경우도 있고요. 민물 장어 낚시를 할 경우에는 특히나 많이 이 목줄 깨기를 합니다. 이 목줄이 지렁이의 안으로 들어가게끔 이렇게 밀어 올려서 깰 경우가 있죠. 그럴 경우에는 이 짜투리 부분이 반대쪽에 있으면 미끼를 끼우는데 어려움이 많고 미끼가 손상이 된다든지 이럴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이 짜투리 부분도 위로 향하도록 이렇게 낚싯바늘을 매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필요하겠죠. 그때에는 이 장어 낚시 바늘 묶음법만은 먼저 이렇게 목줄을 이렇게 커팅을 합니다. 커팅을 해서요. 그러면 내가 사용하려고 하는 길이만큼 이렇게 커팅을 하죠. 커팅을 해서 가지런히 끝부분을 동시에 이렇게 맞춰서 잡습니다. 맞춰서 잡고요. 낚싯바늘 아까는 이런 상태로 해볼까요? 이런 상태로 이렇게 낚싯바늘이 어디를 잡았습니까? 이 지금 목 부분, 그 다음에 바늘 침이 있는 부분이 위로 가서 이렇게 원이 되게끔 이렇게 이제 했죠. 그런데 반대로 이걸 뒤집습니다. 이 묶음법은 반대로 두 줄 다 이렇게 반대로 합니다. 반대로 해서 이렇게 잡아주게 되죠. 그렇죠? 그런 다음 뒤쪽에 있는 아무줄이나 잡아서 돌려줍니다. 하나, 둘, 셋, 이것도 6번 내지 많게는 7, 8번까지 이렇게 하겠죠. 이렇게 감았습니다. 감았죠? 이 부분을 잡고 지금 두 줄 빼놓은 이 줄을 당겨줍니다. 당겨주다 보면 많이 당겨지는 줄이 있고요. 조금 당겨지는 줄이 있어요. 한 가닥씩 이렇게 당겨줍니다. 그러면 한 줄은 굉장히 길고 한 줄은 짧죠. 이 긴 줄을 목줄로 쓰려고 하는 그 줄이고요. 짧은 줄은 커팅을 하는 짜투리 줄입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 두 줄이 바늘이 안쪽으로 향하도록 위치를 시킨 다음에 긴 줄을 당겨줍니다. 이 짧은 줄을 강하게 당기게 되면 매듭이 넘어가는, 심지어는 풀릴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줄은 강하게 당기진 않고요. 긴 줄을 강하게 당깁니다. 그러면 매듭이 이렇게 완성이 된 거죠. 이때 짜투리 부분을 이렇게 잘라줍니다.
미끼를 낄 때 이 목줄 부분을 관통해서 위로 밀어 올려야 됩니다. 그럴 때는 이 짜투리 부분도 이 원줄과 동일한 방향으로 이렇게 놓여 있으면 미끼를 낄 때 걸림이 없겠죠. 그죠? 자, 두 가지 낚싯바늘 매듭법을 알아봤는데요. 이 두 가지 낚싯바늘 묶음법만 알게 되면 어느 낚시든 낚시하는데 지장 없이 할 수 있겠다. 이렇게 보여지니까요. 몇 번 연습을 해서 알아놓으시는 게 좋겠습니다.